4세대가 안 좋다라는 인식을 이제는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보여. 1세대에 있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세대 고객을 만나서 4세대로 안 바뀔 거야? 1세대 유지하라 그래? 저는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도장 분석을 하는 첫 번째가 어디부터 하라 그랬어요? 첫 장부터. 그러니까 내가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도장 분석에 대한 영상을 안 본 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첫 장부터 봐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도장 분석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체크하는 게 다 숫자 놀이에요. 정량적인 정보로만 고객을 설득할 수 없어.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도 지인 관계 때문에 해약을 못 하잖아. 맞죠? 누가 봐도 훤한데 정량적인 숫자로만 접근한다 그러면 고객이 움직이지 않아. 그리고 정량적인 숫자는 이미 너무 쉬워. 없는 것만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짚어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미 본인도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몇십 년 동안 몰랐을까? 왜 없을까 얘가? 나는 이 사람 암 진단 받은 고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험료 대비 실손이 이만큼 올랐을까? 15년도에 이 정도까지 미친 듯이 상승하진 않을 텐데 암이 없다? 그럴 수도 있고 2005년도에 지금 얘는 암 진단금이 여기 살아있어.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야. 실손이 정말 올랐을까? 그럼 얘가 잘못 표기됐을 수도 있지. 여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하진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딱 처음으로 정말로 기본이 탄탄해야 돼. 오늘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인 거야. 이거를 뽑는 게 지금 잘 뽑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지. 잘 뽑지를 못했네. 해지 내역이 없잖아. 실효 해지 내역이 없죠? 실효 해지 내역이 있잖아. 기본부터 충실해야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야. 얹을 수가 있어.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놓치는 거야. 물음표를 스스로가 던지지 않잖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 안 나오는 게 맞나요? 이거 저는 안 나오던데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해결이 될 문제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잘 출력을 했냐? 아닌 거야. 그러면 그거부터 다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돈 안 나오는 거는 잘했어. 그죠? 근데 어디서부터 보기로 했어? 맨 앞장부터. 영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험료부터 공통점과 다른 점을 찾아라. 58세 여성입니다. 47만 원 적정한가요? 어떤 보험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컨설턴트잖아. 강남역이 비싸요? 남양주가 비싸요? 강남역이 비싸잖아. 이게 왜 그렇게 명확하냐? 저기가 더 새 건물이어서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안 돼요. 본인이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이 점을 찍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 고객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적당히로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상담을 하려면 명확해야 돼요. 맞고 틀리냐? 지금보다 더 나아지냐?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들어가려면 얘에 대한 진단은 본인이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이걸 고객한테 넘기는 순간 상담이 산으로 갑니다. 그럼 47만 원? 비싸요? 저렴해요? 다시 물어보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적당하다? 47만 원의 세부 금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장과 저축을 나눠봅시다. 이게 저축이죠. 그럼 보장보험료는 얼마예요? 8만 원. 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47만 원 중에 30만 원을 빼고 17만 원이 실제 보장이고 그럼 47만 원의 실체를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죠. 액면가는 47인데 실제로 따져보니까는 30은 저축으로 빼줘야 돼. 그럼 58세의 여성이 17만 원이면 그러면 나는 작다라고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컨설턴트가 기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내는 걸 좋아할까 고객이? 안 좋아하죠. 적으니까 더 내세요라는 말이 나오겠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고객님 부족하니까 지금 더 가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적정한 기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족 보장으로 따져보면 4인 가족 보통 50만 원을 넘지 않게 하는 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고객님 줄이셔야 된다가 일단은 고객이 듣기 좋은 얘기겠지. 17만 원이 적정도 하지만 줄여야 된다. 줄인다는데 일단은 내 이야기를 안 들을 사람은 없는 거야.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반부터 내 이야기를 듣게 하려면 고객님 적정하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고객님 줄이셔야 됩니다로 가는 게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고객도 들을 만하고. 그럼 뭘 줄일 건지를 한번 보자. 보니까는 생명사들 계약이 많네요. 특징이. 잘 가입하지 않는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액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변액에 대해서 논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내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수익률이 지금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그래도 회복은 했지만 또 떨어졌어 최근에. 근데 2005년도에 가입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30대에 가입한 걸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이 사람한테 먹히지는 않을 거야. 수익률 생각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여기다가 돈을
넣어놨겠어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본인은 변액 자격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1, 2, 3번 중에 1, 2번을 집중해서 얘기할지 3번까지 끌고 들어올지 컨설턴트가 먼저 커트를 해줘야 돼.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액 자격증이 아.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딥하게 들어가면 변액 공시시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지. 실무적으로. 그래서 내가 불리한 거는 걷어내는 1, 2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뭘 줄여야 돼요? 그러면 얘를 줄여야 되겠지. 어쩔 수 없어. 24,000원으로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14만 원, 15만 원 되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2005년도에 가입해서 벌써 20년도 넘어갔어요. 가입한 금액, 계약일 따져봤을 때 10년이 초과한 보험들은 유지성이 굉장히 올라가. 얘네들은 함부로 해지라는 단어를 꺼내면 안 돼. 얘 지켜줘야 되잖아. 근데 그나마 얘도 거의 10년이 다 돼가. 근데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10년 전에 가입한 여성의 사망보장 5,000만 원. 얼마나 줄어들까? 여성은 사망보장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럼 흥국거 설계를 한번 해보는 거야. 5천만 원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도대체 종신보험. 근데 오르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얘는 해지에 대한 얘기고, 얘는 그럼 전원을 하고 해서 얘는 전환에 대한 제도가 있잖아. 그럼 본인이 공부해서 갈 거는 4세대 실손을 전환하는 거야. 전원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왜 안 좋은? 전원은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보장 받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보험사 쪽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이제 계속 바꾸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상담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네. 고객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네. 옛날 보험이 좋다. 그죠? 근데 병원을 자주 가세요? 그럼 고객님 10만 원씩 의료비를 미리 내는 거 좋아하세요? 4세대로 전환해서 낮추셔라.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이다. 120만 원을 묻을 정도로 병원을 자주 가시고. 근데 자기 부담금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 본인이 더 내는 돈이 더 많아지긴 한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보면 어차피 밀려나서 전환을 하느니 지금 객단가를 안전히 낮추는 게 훨씬 더 낫다. 고객이 갖고 있는 4세대의 안 좋은 생각이 본인이 동의를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고객하고 1대1로 공감이 돼버린단 말이죠. 공감이 되면 상담을 어떻게 해? 우리는 컨설턴트인데 조정을 해줘야 돼요. 고객님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지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님이 생각하는 게 뭐가 손해인지, 뭐가 이익인지, 고객님은 어쩔 수 없이 4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 20만 원, 30만 원씩 본인이 은퇴하고도 낼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보장은 똑같은데 20만 원 내고 30만 원 어떻게 내?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이 돈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문제가 가장 커요. 납득이 안 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공략할 거야? 여기다 10만 원짜리 암진단금 더 넣어줘? 10만 원 정도 해갖고? 그거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긴 한데. 내가 58세라면 10만 원 보험 20년 나 가입 안 해요. 4세대가 안 좋다라는 인식을 이제는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보여. 1세대에 있는 고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세대 고객을 만나서 4세대로 안 바뀔 거야? 1세대 유지하라 그래?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는. 왜? 내가 만나면 나는 1세대 갈아치우고 4세대. 그게 고객한테 나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 15만 원, 20만 원을 굳이 병원도 안 가는데 낼 필요가 없는. 그래서 4세대를 전환할 때는 지금 현재 치료 중인 거를 꼭 물어봐요. 치료 중인데 전환을 했을 때 이 상태에 손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세부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 4세대에서 무조건 맹신하고 이거를 갈아태워라, 고객을 해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고객이 치료 중이면 당연히 전환하면 안 되지. 근데 암이 없는 거 보니까 암이 진단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같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것 때문에 그러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고객이 말이 없는데 내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를 툭 던져줬더니 고객이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오른다. 근데 4세대로 똑같이 물어봐. 4세대로 전환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지금처럼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이 알겠어요. 전환 안 할게요. 하고 이 상담은 끝나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올라가서 돈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고객이에요. 근데 4세대로 전환은 하지 말라 그래. 근데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만 원이라도 더 추가해서 보강하라 그래.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설득을 본인이 해요. 4세대에서 더 공부를 하고 이 3세대, 2세대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런 고객들은 다 놓쳐요. 그래서 나는 이 고객한테는 4세대에 대한 전환, 4세대가 본인한테 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면 더 나은지. 지금은 간병에 대한 걱정도 있을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줄인 거를 간병 2, 3만 원 정도라도
좀 더 추가하면 제가 볼 땐 간병이 본인이 가입한 거는 배우자 거, 본인이 가입한 거는 배우자 거 이렇게 돼서 크로스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요즘에 이제 추세다. 커플 보험 형태로. 그러면 지금 없는 공간에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볼륨을 낮추고 여길 넣던지 볼륨을 낮추고 여길 넣던지. 벌써 선택지가 3개인 거지. 고객님 골라보세요. 비용 내가 줄여줬으니까 골라보세요. 어디로 하실 겁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냥 다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정해볼게. 간병 3만 원, 얘 3만 원, 얘 3만 원 넣었다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3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이런 관점으로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런 관점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님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제안하겠어. 자, 이제 2명의 제안을 받았어요. 어떤 게 더 낫다고 봐요? 현관에. 뭐 내가 선임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해서 이 사람이 줄이고 남는 공간들의 나이를 계산해서 앞으로 납입여력이 많지는 않지만 걱정도 되는 것도 맞거든 사실. 부모님 나이대가 그렇잖아. 돈은 내는 거는 부담스러운데 걱정은 돼. 그래서 그게 낼 수 있는 게 5만 원 이내이거든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근데 10만 원 줄였는데 10만 원 다 쓰지 마셔라. 또 그러면은 나중에 올랐을 때 금액이 또 상승을 하니까 이 중에 조금만이라도 한번 채워보자. 제가 그걸로 준비해드리겠다. 2차 상담 때 그걸 가지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라도 나온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되냐면 배우자 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1타 쌍피가 되는 거, 1타 3피가 되는 거. 하나 때문에 둘, 셋, 넷이 된다고. 이게 가족 계약으로 퍼진다. 근데 누굴 잘해줬어요? 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입했는지를 수익률 요즘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오래 유지하셨으니까는 정말 뚝심 있고 너무 좋다. 유지하셔라. 내가 자신 없으니까 그렇게 던져버린 거야. 근데 나는 증투, 펀트 자격증도 다 있어.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싹 다 갈아태워서 뭐 단기납으로 던질 수도 있어. 왜? 5년이면 견딜만 하거든. 고객님 이제 지쳤잖아요. 우리 짧은 걸로 한번 돕시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걸로 뭐 즉시연금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갑시다. 하면 내가 만약에 고객을 상담한다면 나는 거기까지도 확장할 거야. 근데 지금 진혁 팀장은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여기서 자르라는 얘기예요. 내가 불리한 것보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지. 그래서 4세대를 준비해가. 4세대가 흥국에서 얼마나 되는지. 이게 상담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얘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야. 이 3가지 상품만 공부하면 문제가 없어. 왜? 이 사람은 전체 보장을 다 궁금해하지 않고 내 것만 궁금하니까 범위를 좁히잖아. 한번 이제 체질 개선을 해봐봐요. 머릿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천사악마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겨내야지 뭐. 내가 그랬잖아. 내가 오늘도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이겨야 할 대상은 나야 나. 내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본인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내가 오후에 전화했을 때 본인의 습관을 얘기했던 거잖아. 결국엔 나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납득이 안 가면 공부를 하고 이겨내야죠. 반드시 기회가 온다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둘이 동타야 내가 볼 때. 없는 거 있는 거 따지는 거는 지금은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내가 딱 등장했어. 그럼 3명 중에 고를 수 있다면 나는 내가 나를 선택하겠어. 그래서 보장 분석은 이런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보입니다.